예시문항 1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이 친구도 요새 많이 나오는 차함수 문항인데, 이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식추론하면 난리가 납니다. 천천히. 자, 다시 한 번 더 차함수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차함수 개념이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이 항상 주어집니다.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만약에 그러면 fx 빼기 gx 이렇게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서 x축과의 교점으로 바꿔도 사실 이거 그냥 넘긴 거기 때문에 근은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근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차함수 정의. 이걸로 그냥 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다항함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3차다 요렇게 봤을 때 fx는 9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고 크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fx 빼기 9가 어떻게 된다? x-알파, x-베타, x-감마 요렇게 근으로 다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 판별식이 등비 중항이죠. 그래서 베타 제곱은 알파 감마.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요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항등식 정리라 그러는데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라고 그러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f0는 1, f'는 마이너스 1합니다. 그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다가 0,1 대입하면 얼마? 1이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 감마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했을 때 베타 제곱이 된다 했으니까 베타 세제곱이 8. 그럼 결과론적으로 베타는 2가 되겠고, 알파, 감마는 4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하나를 구해놨고, 두 번째는 0,1 대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베타가 2죠. 베타가 2라고 했을 때 미분 할 텐데 x-2라는 항이 남아있으면 2를 대입하면 싹 다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얘는 약간 센스 있게 f'x를 한다면 어차피 2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x-2만 사라지는 항만 남기는 겁니다. 요렇게 억지로. 자, 뒤에 한번 적어는 드릴게요. x-2, x-알파, x-2, x-감마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어차피 이 대입하면 다 날라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적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약간 센스. 요거를 뒤에 막 적고 있으면 시간 낭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 대입했을 때 이 친구는 전개를 합니다. 구하기 위해서 4, 2,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 감마는 4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4.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5가 되죠. 곱이 4인데 합이 5입니다. 그러면 이제 1이랑 4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1, 2, 4 하니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완성이 된다, 맞죠? 거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라 했으니까 요 3을 대입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fx 빼기 9를 한 거기 때문에 저 9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 마이너스처럼 보이겠다.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 f3 빼기 9가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함수 정의를 좀 잘 정리를 해 둡시다. 자, 12번 이 친구를 잘 보면 범위가 주어져 있다, 맞죠?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친구, 적분한 친구가 항상 0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시험 문제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분에서 부호를 담당하는 친구가 딱 2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간입니다. 구간. 두 번째가 누구를 적분하냐,
마이너스를 적분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고 양수를 적분하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구간과 적분 함수 요 두 친구가 부호를 결정하는데, 구간이 무슨 뜻이냐면 1부터 2까지 하면 이게 순방향이죠. 근데 2부터 1이라고 돼 있으면요, 얘가 마이너스 붙이고 1부터 2까지 다시 방향이 반대로 되죠. 그런 친구를 했을 때 큰 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요 친구 진짜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부호 결정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대소 비교를 해놨죠.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양수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 X 값들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X 값들이 항상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항상 양수기만 하면 양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뭘로 바뀝니까? 한번 해석이 끝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0이 돼도 된다, 맞죠? 왜냐면 어차피 구간이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 등호 붙이는 거, 요게 마지막에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니까 이거 질문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이렇게 칩시다. 얘가 이렇게 돼도 항상 a부터 b까지 적분해도 양수가 나온다, 이 뜻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접해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0보다 크죠, 적분해도. 오케이? 이 두 개가 구간이 같아지지 않는 이상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0이 돼도 됩니다, 이 친구가. 이해되겠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등호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실수 K의 최소값은 웬만하면 경계값에서 되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셔야 돼. 그럼 이 문제가 뭘로 바뀝니까? 결국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고 넘깁니다.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요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0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 맞죠? 0의 위치는 우리가 x축 딱 그어보면 이게 이제 근이죠. 요렇게. 오케이? 근이니까 결과론적으로 0보다 클 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진 가장 작은 값을 들고 왔을 때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크거나 같은 거다, 맞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1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가 2가 되겠죠, 최소값이. 이해되겠죠? 실수 k의 최대 최소 하면 무조건 부등식에 등호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3번. 요 친구도 좀 잘 정리를 해두는데, 요 친구 나오면 사실 살짝 꿀 이렇게 해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가나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가나다 빈칸 추론 유형의 핵심이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항등식.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해를 하면서 내려가면 되는데, 자, 천천히 읽어보면 첫 번째 줄부터,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항등식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 박스를 치던지 뭔가 표시를 해두세요. 얘를 무조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립할 때 시그마 AK분의 1을 구할 건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랑 꼴이 너무 다르다, 맞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구하진 못할 거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AK를 구해야 되겠다, 맞지? AK를 구하려고 했을 때 내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sk에서 sn 빼기 sn-1을 하면 되겠다, 맞지? 근데 그 전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래서 두 번의 과정을 거치겠네?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밑에 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자, n이 1일 때, 2일 때 보니까 이것도 항등식이죠. 오케이. a1분의 1이 2다랑 시그마 1부터 2까지가 7분의 8이다. 이거는 적어도 한 번은 씁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안 쓴 게 요 항등식이다, 맞죠? 그럼 항등식이 총 3개가 있을 때 잘 보면 n팩분의 sn을 직접 구하죠. 어떻게? 시그마 n-1 해서 구한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항등식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를 써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팩 분의 1 빼기 n-1을 대입하면 n팩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근데 이 친구는 가족권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팩을 묶어낸 거죠. 그럼 묶어내 볼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팩을 묶어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저거를 캔슬하기 위해서 n 플러스 1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야 n 플러스 1이 하나씩 날아가면서 n 팩토리얼이 되니까, 혹시 팩토리얼은 n에 n부터 작은 수대로 하나씩 점점점점점 가서 3, 2, 1 이렇게 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3팩은 3, 2, 1 이렇게 1이 될 때까지의 수를 쫙 나열해서 다 곱한다, 이 뜻이 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결과론적으로 n이 된다, 맞죠? 그래서 가가 n. 그러면 즉 이므로, 자, 이 표현을 조심해야 돼. 이므로는 무조건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항등식이니까 무조건 쓰겠다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an을 구한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n 빼기 sn-1을 해보면 1, sn-1을 해보면 더하기 n분의 n-1.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묶어냈다, 맞지? 마이너스 묶어내보면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분의 n-1. 그러면 n에 n 플러스,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항등식 정리라 생각해주면 좀 많이 편합니다. 날라가고 그럼 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뭐뭐이므로 라고 하면 핵심이 뭐다? 아직 내가 안 쓴 항등식 두 개가, 자, an이 요마다. 그 다음에 3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이 요렇게 된다 라는 거. 막간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1, 2, 1항, 2항을 떼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 그래서 2 더하기 6이 8이 되니까 8만큼 빼줬다, 이 뜻인 거죠. 8만큼 빼주면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드디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는데 7분의 8. 자, 이 친구가 이제 나온 이유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친구가 이제 일반 항이 어떻게 됩니까? an을 내가 구할 때 잘 보면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 항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따로 2항까지는 따로 빼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an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해되겠죠? 자,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면 이므로라고 했으니까 얘를 쓸 겁니다. 그럼 잘 보면 여기서 써보면 한 단계가 추격이 된 걸 겁니다. 7분의 8에 이거 대신에 이걸 썼기 때문에 1부터 n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더하기 8에 마이너스 k 1부터 n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7분의 얘 친구가 통분해보면 7분의 56 하면 7분의 64는 여기로 온 거다, 맞죠?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뜬금없이 튀어나왔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얘를 잘 보면 핵심이 뭡니까? k제곱에 k죠. 전개를 하면 k를 1부터 n까지 하면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죠. 얘가 이렇게 따로 계산이 된 거구나. 그럼 여기 남는 게 k제곱이죠. 오케이. 요렇게 이제 항등식 정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fn은 n이라고 했으니까 5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 g는 이렇게 역수. 그럼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6을 하면 6, 6, 36이니까 9, 3, 5, 3,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항등식 정리가 좀 잘 쓰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임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자 t에서 가속도가 주어진 거다 맞죠? 가속도인데 주어진 조건이 0에서 속도가 k랍니다. 이게 무슨 뜻? 적분을 하라는 뜻이죠. 오케이. vt가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9t 더하기 k. 적분상수 c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뭐 원점을 출발할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할 때 이런 조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vt가 주어지면 우리가 적분해서 거리를 구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3부터 무한대에서 p의 속도는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f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fx의 증가 감소는 결국 f'x의 부호로 따진다 맞죠? 그럼 속도의 증가 감소는 가속도의 부호로 판단을 하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로 판단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다 맞죠? 1이랑 3 이렇게 AT가 1이랑 3 되겠습니까?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3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했는데 3부터 무한대까지 가속도가 항상 양수다 맞죠? 그러면 양수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은 K가 마이너스 4이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데, 자 니은번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운동 방향. 결국 속도의 부호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VT를 구해놨으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VT가 이제 잘 보면 신기한 게 T에 T-3의 제곱 더하기 K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뜻이냐면 0에서 한번 3에서 두번 이렇게 이제 접한다는 거죠. 3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y 이퀄 k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럼 x축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3참수 여기서 이제 국룰을 쓰는 거죠. 비율관계. 그러면 0부터 3까지가 거리가 3이니까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1을 대입하면 얼마? 딱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맞죠? y 꼴 0 이렇게. 여기가 x축인 거죠.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잘 보시면 속도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그 운동 방향이 딱 한 번만 바뀌죠. 근데 이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했으니까 텔라.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4니까 y 꼴 0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극대 값을 대충 대입을 해봐서 대충의 x축의 위치를 잡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3참수 비율관계를 쓴 겁니다. 미분을 했을 때 어차피 여기서도 뭐 해놨긴 해놨죠. 1과 3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3참수 비율관계를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이 몹시 중요한데 0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 자 위치 변화량은 무슨 뜻입니까? 위치 변화량이란 뜻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적분을 한다는 거죠. VT를. 오케이. 그 다음에 정적분의 기본 정리니까 얘가 이제 SB 빼기 SA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적분하면 ST니까.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이 친구는 절대값 적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같으려고 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이 친구 두 개가 같으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구간이 똑같으니까 VT가 양수여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K가 0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린 그대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y = k에 대해서 0과 3에서 접한다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0에서는 한번 뚫고, 자, 요 상황에서 항상 이 친구가 0보다 크려고 한다. 그럼 y = 0이 저 밑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맞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이 얼마?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두 개가 같으면 이 두 개 알맹이들이 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요거는 기출에서도 한번 있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거는 꽤 중요해서 잠시만요. 찾았는데 마더텅 그 188쪽 수투입니다. 요 친구 자, 요 친구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맞죠? 요 두 개가 같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핵심이 구간의 길이가 같은데 구간도 완전히 일치하죠.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 그래서 fx가 0부터 2까지는 음수, 자 2부터 3까지는 또 양수다, 맞죠? 구간이 같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0,0을 지난다 했으니까 0, 2 했을 때 이참수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참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항 개수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15번. 자, 요 친구는 제가 조만간 그 수열을 총 정리해서 좀 올려 둘긴 할 텐데, 자, 요 친구 유형이 뭐냐면 문어발식입니다. 문어발식이라는 걸 아는 이유가 일단 기준항이 주어집니다. 기준항이 주어지고 구간 분리가 주어집니다. 구간 분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새로운 규칙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천천히 읽어보면 최대 최소값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문어발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양수일 때 A4가 양수일 때 A5가 5가 될 수도 있고 A4가 음수이면서 A5가 5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최소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잘 보시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된다? 빼기라는 정의가 뭔다? 뺀다. 이거는 평가원 풀이 중에 되게 많이 있는 건데, 두 개를 뺀다는 뜻은 빼기 나누기란 뜻은 뭔가가 공통인자가 많다는 겁니다. 공통인자를 제거하는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통의 핵심입니다. 그 여사건, 그 다음에 중복될 때 나눠주는 거, 원순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자, 그리하여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인데, 자, 왜 굳이 공통인자를 만들었을까 해서 잘 보면 일단은 대입을 해봅니다. 1부터 100까지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A5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니까 A6은 요 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다시 A6은 음수니까 밑에 5, 이렇게 나온 순간 주기수열이구나, 요 뒤에서부터는 쭉 같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항상 상관없이 무조건 A5부터 A100까지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를 해준 겁니다. 공통인자 제거. 그럼 5부터 나머지 100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위의 규칙은 위로, 밑의 규칙은 밑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규칙은 양수였기 때문에 빼기 6을 했을 때 5가 되려면 11이 된다, 맞죠? 다음 다시 이 친구가 음수였을 때 여기로 가려고 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잘 보시면 최대값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11, 17, 23, 29 이렇게 6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가장 최대가 되겠죠. 항상 양수인 친구가. 그 다음 이제 최소값은 우리가 음수가 최대한 많아야 캔슬이 되는 값이 많아져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합을 해보면 총 40에 80, 그래서 최대값이 8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최소값은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 보면 양수이면 당연히 5겠죠. 주기수열 5 1, 5 1이니까. 그런데 음수가 되려면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됩니까? a n에다가 2를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데 2는 음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탈락입니다. 즉 음수가 음수를 만들 수는 없구나,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더했을 때가 미니멈 8.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7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내려가는 유형이고, 뺀다는 뜻 자체가 공통인자 제거입니다. 그래서 얘가 문어발식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유형에 대해서 제가 쭉 올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총 정리를 했을 때는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따로 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능 전까지 정리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 친구는 보면 공차가 정수다, 맞죠? 공차와 정수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다. 어떻게? 등차 중앙을 생각해 본다, 맞죠? 그럼 A4가 0라는 기준항이 주어지죠. 그럼 A4가 0.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 D를 이제 쓰게 될 텐데, 자, 언제 음수가 되는지 양수가 되는지가 중요하죠, 절대값이. 근데 이미 A4가 0입니다. 근데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D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이렇게 나뉘겠죠. D가 음수라는 뜻은 1부터 3까지가 양수, 5부터 6까지가 음수, 이 뜻인 거고, 자, 양수라는 뜻은 이렇게 간다, 맞지? A4가 기준으로 해서 A1부터 A3까지가 음수, A5부터 6까지가 양수, 이 뜻인데, 자, 요 친구를 잘 보면 양수면 AK가 양수면 2배, 음수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음수일 때는 싹 다 제거 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양수 친구들은 2배를 해준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들의 2배,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은 얼마? 등차 중앙을 써보면 A1, A2, A3를 해보면 3A2죠. 요거 좀 조심하고 3A2 라고 했을 때 요 친구의 2배씩이다, 맞죠? 그래서 6A2가 30이다 하면 A2가 5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괜찮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해보면, 자, A5 더하기 A6은 등차 중앙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센스, A4가 0이기 때문에 A4를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3A5가 됩니다.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A5인 상태에서 2배 하니까 6A5가 30이 되는 거죠. 그럼 A5가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이해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A4가 음수라고 했는데 A4가 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A4 0에서 2칸 내려왔더니 5가 된다. 그러면 정수가 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A4에서 한 칸 올라갔더니 5다, 이 뜻인 거니까 D가 5, 정수가 되는 친구가 이렇게 D가 5다, 맞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4를 기준으로 5칸을 가면 되니까 5, 25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21번. 요 친구도 되게 웰메이드 문제인데, 자, 천천히 두 삼각형의 외심을 각각 O'I라고 하고 ABC 각을 알파, ADC 각을 베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가 돼 있으면 비율입니다. 비율. 첫 번째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2대 3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분수로 바로 만들어 보면 2분의 3 이렇게 바로 되죠. 그래서 비례식입니다. 그러면 요 비례식에다가 왜 이 비례식을 줬을까 해서 잘 생각해 보면, 자, 외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 바로 해봐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이죠. 외접원이니까. 자, 그러면 사인이 사인 법칙을 쓰라고 준 건가 해서 잘 보니까 알파 사인 알파분의 AC가 요 친구의 반지름, 그 다음에 사인 베타분의 AC는 요 친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요 친구 반지름을 라지얼이라고, 요 친구를 스몰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AC는 2 라지얼이 되고 사인 베타분의 AC는 2 스몰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친구가 이제 비율이 주어진 거 나왔지? 2 라지얼 분의 AC는 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 2 스몰얼 분의 AC는 사인 베타. 그럼 이 친구 대 이 친구가 2대 3이라 했으니까 얘 대신에 한 문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맞죠? 한 문자 관해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연만 하려고 연만 하려고 연만 하려고 연만 하려고 한다 맞지? 그러면 얼분의 2 분의 라지얼분의 3. 그럼 이 친구가 2 라지얼 대 3 스몰얼. 그래서 라지얼 대 스몰얼이 3대 2라는 비율을 가진 거를 알려준다. 즉 각이 많으면 길이 표현, 이 뜻을 말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 사이의 비율을 알아낸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했는데 미적분 친구들 이거 보고 바로 더셈정리 이거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각을 써야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쓸까? 라고 하고 O 프라임이 1이다. O 프라임 왜 이 두 개 길이의 합을 알려준 거지? 라고 이제 요 길이를 알려준 거지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원 위의 점은 항상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공통현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이 된다 맞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얼마? 라지 얼. 이 친구가 스몰 얼. 그럼 이 친구가 1이니까 길이 표현이 싹 다 되죠. 그 다음에 한 문자 관해서 정리도 된다 맞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각을 잘 보면 여기가 원주각 알파면 여기가 2알파, 그럼 요 놈이 알파. 다시 여기가 원주각 베타면 여기가 2베타니까 여기가 베타. 왜냐면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부호입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뜻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예각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파이 마이너스를 하면 둔각이 되죠.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라지어를 3p, 어를 2t 이렇게 두겠습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 자, 그러면 2번 이렇게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이런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다니까 친구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가 3t에 2t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인 거죠.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공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에 2배 12t 제곱분의 9, 4, 13t 제곱에 빼기 1. 그러면 마이너스 4t 제곱 13t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17t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ABC의 외접원 넓이다 맞지? ABC의 외접원 넓이는 라지얼 제곱 파이니까 라지얼 제곱을 하면 된다 맞죠? 그럼 이 친구가 결과론적으로 라지얼 제곱은 9t 제곱 파이다 맞죠? 그러면 t 제곱이 17분의 1이니까 17분의 9 파이.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하면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통현에 관한 성질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주각과 중심각 요 두 개는 진짜 핵심 메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두 배를 해야 중심각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공통현 성질. 우리가 그냥 원 하나만 있어도 현은 무조건 원의 중심이라 이러면 어떻게 돼? 다 원이 나왔어. 이 친구도 참 고생이 많다. 주인이 원을 제대로 못 그리니까 이게 다 원을 그려야 되는지 원을 그려야 되는지 헷갈리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렇게 이제 수직이 2등분이 된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되겠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이 좀 많이 중요한데 이 친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천천히. 이 친구는 첫 번째 메타. 이 친구 정리하는 방법. 자, 이 친구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14번 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핵심이 뭐다? 상수항을 떼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과 3을 기준으로 그냥 이제 참 근 형태로 이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k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2번도 식 정리를 하실 때 연마가 이제 x제곱에 x-3p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0에서 이제 중근을 가지고 3p 여기가 이제 q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친구를 보고 요거를 여기다 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국룰 한번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0 3p 하면 여기가 이제 p 2p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여기가 q. 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fx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5 이하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 절대값 fx가 극대 극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는 5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일단은 핵심이 뭐다? x축 위치를 알아야 되죠. x축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했을 때 극대극소가 3차함수인데 5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자 절대값의 극대극소 우리가 잘 보면 근을 가질 때 이런 친구들이 절대값이 되면 이렇게 V자로 꺾인다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무조건 극소가 돼버리죠. 근이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모든 교점들이 다 뒤집어 엎으면 다 뭐가 된다? X축과의 교점이 전부 다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fx 자체에 극대극소가 2개인데 3개가 추가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말 뜻이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이 3점이다 요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요 사이로 가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사이가 되려고 하면 핵심이 뭡니까? 극대와 극소값 사이에 0이 위치를 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2p만 대입하면 된다 맞죠? 2p 대입하면 얼마? 4p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q에 마이너스 4p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0보다 크다 이 친구가 0보다 크고 q는 이렇게.
그럼 이제 Q가 0보다는 크고 4P제곱보다는 작다라는 이제 범위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P가 이제 1일 때는 Q가 1부터 3까지 밖에 못 쓰고, P가 2일 때는 4, 4, 16이니까 1부터 15까지. 맞죠? P가 3이면 이제 4, 9, 36이니까 사실 얘가 25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제약 조건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Q가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부터 25까지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 범위가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P 세제곱이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랍니까?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요. 이것도 이상한데? 자, 4P 제곱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니까 암산을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다시 P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P가 1일 때는 Q가 1부터 3까지 제약 조건이 걸리지만 P가 2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Q가 이미 4, 8, 32 하니까 이미 1부터 25까지 2부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안 걸린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럼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제한 범위를 생각을 해두고, 자 이제 나 조건인데, 자 핵심이 우리가 닫힌 구간의 최대 최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양끝값 양끝값 플러스 극대극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이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대값이 같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X축을 대충 그려봅니다. 그러면 저 박스 그대로 들고 오고, 그 3참수도 삼각함수처럼 웬만하면 박스 그리세요. 그래야 카운트도 하기 쉽고 해석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이렇게 그럼 Q에 Q-4P 세제곱, 그럼 여기가 이제 0, P, 2P, 3P, 여기가 마이너스 P. 이렇게 했을 때 X축이 대충 요런 데 잡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잡혀서 이제 절대값을 꺾고 올라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 fx의 최대 최소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절대값 fx. 그럼 잘 보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했을 때 만약에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만약에 최대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2는 훨씬 더 큰데 잡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 최소를 판단을 빠르게 해보면 양끝값은 절대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끝값이 되면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최대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양끝값이면.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극대에서 같은 최대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좀 중요한 게 그 3참수 이제 비율 관계인데, 이 친구가 이번 8월 대성 더프에 약간 링크가 돼서 나온 문제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림을 짤막하게 한 번만 더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잘라보면 이렇게 이제 비율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지금 다 비율이 같죠. 근데 여기가 지금 심지어 0p-p입니다. 그러면 p가 이제 자연수인데 여기랑 여기 떨어진 거리가 같죠. 근데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이 친구가 딱 한 칸 차이 날 때 요 한 칸밖에 증가를 못 하는데, 증가량, 감소량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 칸 움직였을 때 두 칸이나 내려가 버리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 쪽이 훨씬 더 빨리 커진다는 겁니다. 빨리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어쨌든
마이너스 1의 영향력이 큽니까? 1의 영향력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렇다는 뜻은 1에서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묻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1이 저 멀리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1은 이미 저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증가 감소율에 따라서 원래 판단해야 될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극대 1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설정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와 2 요렇게 이제 양끝값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극대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내린 거고, 그 다음 제약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이제 1과 2보다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극대값을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두 개로만 판단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1이 만약에 요쯤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저 폭발해서 저 위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만 잡아주면 1과 2는 대충 요쯤에 밖에 못 옵니다. 왜냐면 증가 감소율이 훨씬 더 가운데 쪽으로 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만 판단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좀 더 꼼꼼하게 판단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대입해서 극대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극대값은 Q가 되고,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사실 요 밑에 친구 남았지? 요 밑에 친구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p에 더하기 q, 그럼 q 더하기 4에 2 더하기 3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마이너스 q에 마이너스 4에 2 더하기 3p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절대값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넘겨보면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3p가 q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뭔가 이상해서 잘못 대입을 했죠. 다시. 자, fx 밑에다 적어버려. fx가 x 제곱 x 마이너스 3p에 더하기 q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에 2 플러스 3p 더하기 q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를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4에 마이너스 q, 이 친구가 q보다 작다. 이러면 좀 편안히도 맞지? 2에 2 플러스 3p q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카운트를 시작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p가 1 고정시켜보면 p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q는 10보다 커야 되죠. 그럼 10보다 커야 되는데 1일 때는 q가 1부터 3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탈락. 그럼 p가 2일 때는 q가 6에 8에 16, 그럼 2부터는 이제 16부터 25까지 다 카운트가 된다 했죠. 그럼 여기 25까지, 그럼 총 9개 이렇게. 그 다음 p가 3이면 q가 9, 11, 22부터 25까지 총 몇 개? 3개. 그 다음 p가 4일 때는 4, 3, 12에 14에 28이니까 여기서부터 안 나오죠. 그래서 총 개수가 12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로 미루어 봤을 때 3참수 비율관계, 이 친구를 좀 잘 써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양끝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같다, 최대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최대값이 같으려고 할 때 양끝값이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이거 훨씬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안 되고 무조건 극대로 같아야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요 변곡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증가율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1과 2는 절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핵심 하나 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만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훨씬 영향이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도 튀어나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기준을 잡아서 대입을 한 다음에 Q가 더 크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Q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Q가 같아도 되죠? 오케이. 이거 너무 빨리 가가지고 등호 판단 하나도 안 했네? 오마이갓. 그러면 이 친구가 얘를 대입하면 이게 8에 16 요거 그러면 10입니까? Sorry. 답을 틀릴 뻔했어. 뭐 이거 정리 안 했으면 또 오류 났겠다. 이거 난리 났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면 14개. 자, 등호 판단 성립 이유가 다시 최대값이 어차피 같으면 되죠. 최대값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절로 튀어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딱 여기 걸쳐도 어차피 최대값은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Q랑 같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판단 마무리 정리 안 했으면 틀릴 뻔했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좀 신박했다. 3차함수 비율관계를 굉장히 완벽하게 활용을 했다 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차함수 요 비율관계가 좀 눈에 띕니다.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최소 활용하는 거는 구평이나 수능 날도 소재를 한 번 더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